이게 작년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야, 그죠? 실제로 뭐 모의고사하고 실전하고는 조금 난이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제 가천대에서 뭐 이런 흐름으로 내겠다라는 문제니까 보통 이 정도 나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문계열은 수학이 이제 6문제 나오죠. 국어 이제 9문제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열은 이제 수학이 9문제가 나오는데 자연계열 문제 좀 까다롭습니다. 되게 만만하게 볼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가봅시다. 갑니다. 여러분. 5번 문제. 5번 문제 보니까 1이 아닌 그 두 양수 A, B에 대해서 로그를 가지고 이제 비례식이 주어졌네. 그렇죠? 다소 익숙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죠? 비례식이 주어졌는데 다음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비례식을 보니까 로그 A의 비례 로그 B의 A 요놈이 요놈도 요걸 좀 변형을 먼저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로그에 선택해서 요렇게 한번 쓸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한번 쓰게 되면 로그 A의 3승이니까 저놈은 3 되겠네. 따라서 3 마이너스 로그 A의 B가 됐을 것이고 요 비율이 이렇게 성립한대. 그럼 우리 당연한 얘기지만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그거 쓰겠지. 로그 BA 곱하기 3 마이너스 로그 A의 B는 2 곱하기 로그 A의 B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이제 방정식하는 건데 여러분 뭐 한줄 딱 보이시죠? 왜냐면 두 로그가 특히 이제 얘하고 얘죠. 얘는 밑이 B고 즉 로그 B A고 얘는 로그 A의 B잖아. 우선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죠. 그래서 그거 물어본 것 같아. 이렇게 전개하면 얘는 3 곱하기 로그 BA가 될 것이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역수 관계니까 곱하면 1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로그 A의 B입니다. 맞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이놈 방정식 풀어줘야 되니까 양변에 요거 곱합시다. 요거 로그 A의 B를 한 번 더 곱할게. 물론 곱하면서 제가 다 이항시킬게요. 따라서 얘한테 곱해주면 얘는 2 곱하기 로그 A의 B의 제곱 여기는 1에다가 마이너스 넣으면 1이잖아. 걔한테 곱해주니까 얘는 로그 A의 B가 될 것이고 얘한테 곱해주면 요거는 역수지. 따라서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3은 0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요놈 인수분해서 푸시면 되겠네. 2 곱하기 로그 A의 B 요즘은 로그 A의 B고 플러스 만큼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라고 여기다가 플러스 3을 하면 플러스 만큼 남겠네. 맞지? 따라서 얘는 로그 A의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로그는 로그 A의 B가 1이래. 그쵸? 그래서 로그 두 값이 두 개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A하고 B가 같지 않답니다. 그쵸? A하고 B가 같지 않으니까 만약에 A하고 B가 같았으면 요 값이 1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요것은 A하고 B가 같지 않다는 조건을 모순되니까 요것은 아웃. 그쵸? 따라서 요놈만 답이고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A, B의 관계가 필요하면 요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거지. 물론 이 문제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A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B가 되는 것이긴 한데 요 문제에서는 이게 필요하진 않아. 왜냐면 요 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로그 A의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요것은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가는데 또 둘이 무슨 관계야? 역수긴 하죠? 그래서 거기다 대입하시면 값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요거는 요 정도만 할게요. 그 다음 또 갑니다, 여러분. 6번 문제 보니까 함수 fx가 시그마 k는 1항에서부터 5항까지 다음 시그마 값인데 gx가 리미트 x가 여러분 요거는 오타가 났네요. 요 이제 무한대라는 뜻입니다. 그쵸? 이게 뭐 한글 작업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글 수식 넣다 보면 이 무한대를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저도 교재 작업하다 보면 가끔 나옵니다. 저 오타입니다. 무한대로 갈 때 gx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갑니다.
우선은 함수 fx에 대해서 fx를 풀어줘야 될 텐데 함수 fx가 여기는 시그마 k는 1항에서부터 5항까지 x 플러스 k에다가 x 플러스 k 플러스 1 분의 1이래. 그쵸? 요즘은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 분모가 두 수에 고분돼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뭐 해줄 거야? 교과서에 있는 이항분리, 부분분수라고 그러죠? 이항분리 좀 해줘야 되는데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겨울방학 때나 만약에 이제 수어 순서를 다시 공부를 하셨으면 수열은 이미 끝났을지 모르겠어요. 그쵸? 수열까지는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혹시 또 까먹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좀 잠깐 정리를 해주자면 A 곱하기 B분의 1을 이항분리, 부분분수로 바꾸는 거지. B에서 A 빼주면 B 마이너스 A분의 이 정도 쓰면 생각나시죠? A분의 마이너스 B분의 1을 쓸 수 있습니다. 생각나신 분은 그대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나신 분은 빨리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죠. 갑니다 여러분. 여기는 x 플러스 k 플러스라서 x 플러스 k를 빼. 예를 빼주면 뭐 x 플러스 k가 다 없어지고 나서 1만 남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시그마 k는 1항에서부터 5항까지 1은 쓰나 마나니까 x 플러스 k분지 1 마이너스 x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쵸? 약수는 논술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수열 문제 확인할 수 있는 거 물어보고 나서 극한값이 존재하게 조건까지 즉 두 개의 단원 이상의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이 결합된 문제입니다. 맞죠? 자 갑니다. 여러분 k 대신 1부터 집어넣으면 k가 변수야 여러분 시그마에서 k 대신 1 대입하면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지 1 하고 플러스 k 대신 이제 2를 대입하면 x 플러스 2분지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지 1 이렇게 됐겠네요. 맞죠? 쭉 가다가 어디까지 대입할 거냐면 5까지 대입해 주니까 이것은 x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지 1 이렇게 될 거고 여러분 수열 문제 풀다가 이렇게 교대급수 이제 부호가 번갈아서 나온 걸 교대급수라고 그래 많이 봤을 텐데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수호될 거야 그렇지? 뭐 교대급수라는 용어는 쓰시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답안지에다가 그런 거 불필요한 말을 쓰지 마시고요 다음을 정리하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죠? 다음을 정리하면 안 써도 돼. 그냥 값을 그냥 이렇게 좀 표현해주면 됩니다. 맞죠? 이렇게 소거될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쓰실 때는 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답 쓰시면 돼요. 간혹 너무 이제 자세히 쓰고 싶은 거야. 본인이 이걸 잘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어필하고 싶어서 저건 뭐 앞뒤로 소거됨으로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 계십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썼다고 해서 문제될 건 아닌데. 사족이야 사족 쓸데없는 소리야 그냥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연산하시면 돼요. 근데 작년에도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자기가 아는 거를 뭐 되게 어필하고 싶은 거야. 근데 논술이라는 게 그렇잖아. 그걸 자꾸 쓰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써도 되냐 뭐 이러는데 연산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등호 따라서 등식으로 쭉쭉쭉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꼭 써야 될 부분들이 있어. 뭔가 본인이 그 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내린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꼭 써주셔야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연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fx는 이런 거야. 맞지? 그래서 fx를 정리 통분까지 할게. 통분까지 해주면 이건 옆에다 쓸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6분의 곱해주고 곱해줘서 빼주드리면 5가 되겠네. 맞죠? 요게 fx입니다. 그쵸? 요 fx에 대해서 gx가 여러분 답을 만족시킨대.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또 이렇게 쓰는 거지. 즉,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fx가 이놈이잖아요. 그럼 얘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6분의 5에다가 gx를 곱한 거잖아. 근데 그럼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그치? 근데 그놈의 값이 10이래. 그러면 우리가 x가 무한대로 할 때 극한을 계산해야 되는데 x이 지금 무한대지만 부모 무한대지.
수렴하려면 분자도 이제 무한대가 돼야 돼. 물론 이제 분자가 0이어도 무한대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것도 0에 수렴합니다. 여러분 이거 수렴이에요. 아시죠? 이것도 수렴이지만 0이 아닌 10에 수렴하니까 0이 아닌 10에 수렴하니까 gx도 여러분 문제에서 2차 함수라고 그랬잖아. 따라서 수렴함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또 생각났다 이게. 작년에 이제 저기 뭐야 선생님 가르쳐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예비역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그 친구가 군대를 갔다 다시 공부를 하는데 이런 걸 쓰고 싶은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창의 개수가 답이므로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제 유연한 어떤 논술이 풀이가 되려면 다음 극한값이 10의 수렴함으로 따라서 여러분 gx는 뭐가 돼야 돼? 2x의 제곱 플러스 10x bx 플러스 c다. 이 정도만 쓰셔도 돼요. 최고차이가 여기 10이니까 최고차이에서 몇이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요놈이 10이므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알아듣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막 설명하고 싶더라. 그런 거 안 써도 돼. 괜찮죠? 그래서 gx 이놈이야. 자 근데 여기 마저 보니까 gx는 0을 만족시키는 부근의 합과 곱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근과 대지를 그냥 하시면 되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b인데 그 값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b의 값은 4가 될 거고 같은 방법으로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2죠. 근데 우리가 두분의 곱은 2분의 c라고 쓸 건데 요게 마이너스 1이래. 따라서 c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됐을 테니까 이런 거 가지고 쭉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는데 이런 그 다음은 이 gx가 x를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요. 그렇죠?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꼭지점을 잡고 구하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걸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 좀 잠깐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최소값 구하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뭐 여기까지 보니까 이제 좀 풀만한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근데 이제 답안 작성 쓰는데 나중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좀 쓰는 거 좀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거 복잡하네요, 그죠? 잠깐 요거군요. 7번 문제, 그렇죠? 7번 문제입니다. 다함수 fx가 여기서도 잠깐 오타가 났습니다, 그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데 gx는 x가 이래서 미분 가능하다. 이때 f3의 값을 구하셔 라고 돼 있네. 자, 하나씩 가봅시다. 첫 번째는 아까 했으니까 좀 전에 했으니까 바로 한번 해볼게. 다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2래.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수렴함으로 fx도 몇 차식이어야 돼? 당연히 2차식이고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답이니까 fx를 뭘로 시작해야 돼? 4x 제곱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건 그냥 당연하게 쓰라는 거야. 2의 수렴함으로 따라서 fx는 4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주는 거지. 괜찮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제 여기서 내용이 끝났고, 근데 gx가 샬라샬라한데 제가 이제 저걸 함수로 따로 쓰지 않고 여기 보니까 함수 gx가 x가 1일 때 뭐 한다고 되어 있어? 미분이 가능하네. 그럼 미분이 가능하면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풀잖아. 이제 그거는 이제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야. 즉 x가 1일 때 미분이 가능하므로, 그렇죠? 저는 이렇게 쓸게 설명하는 거니까 미분이 가능하므로 첫 번째 x는 1에서 무슨 상태에 있어야 돼? 연속이어야 돼. x가 1일 때 연속이 되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언급을 해주는 거지. 그렇지? x가 1일 때 연속이니까 위에다 1 대입한 놈과 아래다 1 대입한 놈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f0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f1과 f 밑에다 1 대입하면 f0이겠네. 그치? 따라서 이거 소시키니까 f1의 값은 0이야. 그치? f1의 값은 0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이제 여기다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gx의 x가 1보다 작을 때 좌미분계수하고 gx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가장 좋은 답안은 여러분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x 마이너스 1분의 gx 마이너스 g1 과 그쵸? 이제 이놈과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일 때 이거 좌미분계수죠. 요렇게 쓰는 거야. 맞지? 쓰기만 요렇게 쓰고 여러분 실제로 이거를 극한값으로 계산하는 시간 안 쓰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1의 우미분계수니까 여러분 얘를 미분해서 1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미분해서 1을 대입하면 이거 여기다 쓸게. f'x가 8x 플러스 b잖아.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이게 이제 뭐가 된다고? 이게 8 플러스 b야. 알아듣죠 여러분? 괜찮죠? 8 플러스 b고 그 다음에 1의 좌미분계수는 여기서 구해야 되잖아. 여기 저 좌미분계수니까 여기다 쓸까? 여기 좌미분계수 보면 f'(x 1) 마이너스 f'(x야). 그리고 여기다 1 대입하면 f'(0) 마이너스 f'(1)이잖아. 1 대입하니까. 그럼 f'(0)은 b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b 마이너스 f'(1)의 값은 8 플러스 b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으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놈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니까 8 플러스 b하고 이건 소거되지 마이너스 8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16인가. 그럼 b의 값은 마이너스 16이고 요걸 이용해서 풀면 f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뭐냐면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x가 1일 때 연속 반드시 풀어줘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걸 제가 그냥 곧바로 수식으로 쓴 거예요. 요 정도는 수식으로 곧바로 쓰셔도 돼요. 무슨 뭐 설명하기 위해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썼다고 해서 틀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감하게 이 극한식을 표현해 주면 되지. 이게 이게 우미분계수고 이게 좌미분계수잖아. 그리고 이제 요거 구하는 과정에서 이거 뭐 미분했다 이런 건 안 쓰셔도 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막 문제를 저기 막 받아서 풀 거 아니야? 풀 때 요런 거 있잖아. fx를 미분한 도함수식 정도는 그냥 약간 생략하셔도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도함수를 반드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에서 함수의 증감을 정확히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어. 근데 우리가 함수의 증감을 뭘로 푸냐 보통 도함수로 풀잖아. 그러니까 3차함수를 미분하면 2차함수가 나오잖아. 그럼 2차함수 가지고 막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은 당연히 도함수를 제시를 해줘야지. 그렇지? 근데 이제 요 정도의 문제들은 좀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 가능성 같은 문제를 풀 때도 연속 한번 언급해주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의 이 극한식 정도는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채점하는 교수님이나 혹은 이제 대학원을 다니시는 대학원 이제 박사 과정이나 석사 과정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채점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 정도는 이 학생이 이 정도는 정확히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점수를 주니까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